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대한사랑 서울지역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매달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단군세기 44세에서 47세까지 단군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고, 다음 달서부터 이제 북부여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사장님을 모시고 단군세기 44세에서 47세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공부하는 시간이 저로서는 대단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작년 7월에 시작을 해서 5월까지 11개월인가요? 11개월을 해왔고, 이제 다음 달 6월이 되면은 만 1년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단군세기를 매듭짓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단군세기다. 이제 단군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단군세기를 공부했으면은 단군의 뜻은 알고 있어야죠. 단이라는 것이 그 하늘의 뜻입니다. 단이라는 것이 하늘 천자예요. 천군이란 뜻이에요. 천군. 그러면 천군이라는 건 뭐냐? 그럼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군 왕검이다 하면은 왕검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 속에는 이 제정일치 시대에 제사장과 통치자를 겸했던 그러한 분의 그 명칭이 단군 왕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이라는 것은 중앙아시아에 이 돌궐족 계통의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그 타지키스탄만은 그 이란 계통이에요. 타지키스탄만은 이란 계통이라서 그건 돌궐족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키르기즈스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터키까지, 튀르키예까지 6개인가 있어요. 그들이 그 같이 연합체도 구성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천신을 모시는데 그 신을 탱거리 신이라 그래요. 그럼 탱거리라는 것이 하늘이란 뜻입니다. 천신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당으로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당목이 있었어요. 당목이. 신당동이다, 행당동이다, 당산동이다 할 때 그 집당자를 쓰는데, 그것이 모두 제사를 지내던 이제 당목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당의 뜻도 천의 뜻, 하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기라는 것은 초대부터 47세 단군까지 모든 세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단군의 그 여러 단군들을 차례차례 기록을 한다 해서 단군 세기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자, 44세 단군, 구물 단군인데요. 지난번에 43세까지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44세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 단군 조선 시대는 그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왕조를 초대 단군에서부터 21대 소태 단군 때까지 그 지금의 그 하얼빈에 도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송화강 아사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48년 동안 기원전 2333년부터 1286년까지 1048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대 색불루 단군이 이 백악산 아사달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 백악산 아사달이 지금의 그 농안 장춘 지역이에요. 길림성에.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초대 단군이 아들이 4분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부여에게 제후로 봉해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이제 부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부여의 역사가 1000년이 넘어가는데 전부 그 부여의 뿌리를 두고서 10개의 부여가 뒤에 이제 9개의 부여가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근원을 두고서 부여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3세 단군도 백악산 아사달 농안 장춘 지역에 도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융안여포, 이거 43세 단군 때 나왔는데요. 융안 땅의 사냥꾼인 우아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막지를 못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송화강, 이제 송화강을 되게 둘로 나누는데요. 백두산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쭉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제2송화강, 서류송화강이라고 얘기하고요. 눈강하고 합류를 해요. 그럼 다시 동쪽으로 쫙 뻗어가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제1송화강 또는 동류송화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제2송화강에서 배를 탔겠죠. 그리고 이제 쭉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제1송화강을 타고서 도망을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망을 갈 때 첫 번째로 챙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주예요. 신주. 그래서 역대 단군들의 그 신주를 모시고 가다가 해두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다 해자 머리 두자인데 환단고기에 해두라는 명칭이 2번 나와요. 그래서 해두가 어디냐? 그것은 제1송화강과 흑룡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에는 거기 흑룡강성 동강시예요. 같을 동자에 강강자를 써서 동강시.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43세 단군, 물리단군께서. 그리고 지금 백악산 아사달은 우아충이 차지했어요. 우아충의 반란군이 도성을 점령을 했어요.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병진원년이라 이것은 이제 기원전 425년이 되겠습니다. 자, 425년에 단군 왕조의 제3왕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월에 대수가 침도성하니 3월에 그럼 이제 양력 3월에 큰 물이 도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이것은 지금 이 도성은 백악산 아사달의 수도예요. 농안하고 장춘 그 사이에 있었던 백악산 아사달 도읍에 물이 들어가니까 적이 대란이라 우아충의 반란군이 크게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구물이 솔병일만하야 백민성 욕살이었던 이 구물께서 군사 1만 명을 거느릴 솔자예요. 왕토지하시니 그 혼란해진 적을 가서 토벌을 하니 적이 부전자개언을 우아충의 반란군이 싸우지 않고서도 스스로 무너지거늘 수참 우아충하니라. 드디어 이 반란군의 괴수였던 우아충의 목을 베었다. 어시에 이에 구물이 위 제장 소추하야 그 반란군을 토벌했던 총대장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이 구물 장군께서 모든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내어 3월 16일에 이에 3월 16일에 축단 제천하시고 제단을 쌓고 천제를 지내시고 스 주기후 장단경하사 드디어 수도를 옮겼어요. 백악산 아사달에서 장단경 아사달로 그 장단경은 지금 어디냐면 요령성 개원시입니다. 장단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장단경에서 즉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3월 16일 대단히 중요하죠. 3월 16일을 우리가 대영절이라 그래요. 대영절. 크게 맞이하는 축제날이다. 그 누구를 맞이하느냐 이거예요. 맞이할 영자. 하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 하느님을 삼신상제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한맞이, 한은 크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맞이는 맞을 영자라고 한다. 이날은 삼신상제님을 맞이하여, 자, 한 분의 상제님이시지만 이 상제님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삼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한 분의 상제님이시지만 삼신 상제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했어요. 맞이하여 삼신 영고제를 올렸다. 여기에서 이 북고자가 중요합니다. 삼신님을 맞이할 때 북을 쳐요. 북을 치면서 천제를 지낼 때 하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을 치면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여에서도 영고라는 천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3월 16일 대영절 천제는, 그래서 이제 저는 3월 16일 대영절 천제가 도대체 언제 시작을 했느냐?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 11세 단군조에도 3월 16일이라는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3월이라고 나와요. 3월에 천제를 지냈다. 그럼 이건 분명히 3월 16일일 거다 해서 대영절 천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3월과 10월인데 11일이 됐네요. 3월과 10월 달에, 10월은 3일이죠. 10월 3일. 그 제천 행사는 우리 한민족의 이건 고유한 풍속입니다. 자, 장단경은 지금의 그 요령성 이제 개원시예요. 요령성 개원시. 그 밑에 그 여기 보면은 여기는 저 이제 가운데 보면은 그 심양시가 있어요. 그 빨간 동그라미 그 서남 쪽으로 내려오면 심양시가 있는데 거기가 요령성의 성도예요. 저는 이제 그 심양에서 그 교환 교수로 가서 1년을 살면서 그 주위를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 개원은 서북 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수남 안종복이 쓴 동사 강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지에, 성경이라는 것이 심양이에요. 성경지에 부여국은 지금 개원현 소재지 경내가 모두 그 땅이다 하고, 또 그 왕성은 개원현성 소남 쪽에 있는데 요 나라에서 통주로 고쳤다 하였다. 그러면은 개원을 부여라고 얘기한 유일한 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대부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환국, 배달국, 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 이 환환단 시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뭐 남들은 뭐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요, 저는 우리 민족의 삼성조의 역사는 삼신상제님의 뜻에 의해서 3단계를 통해서 펼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은 하늘, 땅, 인간, 환국은 하늘, 배달국은 땅, 이게 천지인이거든요. 그리고 단군, 조선은 어떤 인간의 그런 상징적인 역사가 펼쳐진 것이다. 그것을 신도적으로 얘기하면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은 순서대로 천일신, 지일신, 인일이 아니에요.
태일신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다. 삼신으로 얘기하면은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환인천재는 삼신상제님의 조화신의 역할을 대행하신 분이고, 환웅천왕은 삼신상제님의 교화신의 역할을 대행하신 분이고, 단군성조는 삼신상제님의 치화신의 역할을 대행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 진선미로 얘기하면 환국은 참된 진이 실현된 시대고, 배달국 시대는 이 선, 착할 선자, 선이 실현된 시대고, 그 다음에 단군조선 시대는 이 미, 진선미의 미가 실현된 것이다. 이 진선미에 대해서 올바른 철학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환단고기가 처음입니다. 하느님의 세 작용이 있는데, 천일신의 작용이 진이고, 지일신의 작용이 선이고, 태일신의 작용이 미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진과 선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은 이 아름다움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진선미를 가지고 진은 진리, 트루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 선이라는 것은 윤리, 뭐 에식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미라는 것은 아트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일지 인삼에 의해서 환국시대는 하나로서 상징할 수 있고, 배달국 시대는 둘로서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군조선 시대는 삼으로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국은 뭐 하나의 여러 분국이 있었지만 하나로 볼 수 있고, 배달국은 뭐 분명히 두 개 나라죠. 초기 배달국 시대와 14세 자오지 환웅이 청구국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배달과 청구 분명히 둘로 나라가 있었고요. 단군조선 시대 때는 삼한관경제를 썼을 뿐만 아니라 1, 2, 3이거든요. 이렇게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3왕조가 시작을 하면서 왜 단군조선은 그 3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을 성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7, 8, 9가 됩니다. 그래서 환국은 7로서, 배달국은 8로서, 단군조선은 9로서 상징이 됩니다. 환국의 환인이 7분이에요. 배달국의 환웅이 18분이에요. 그 10 플러스 8이 있는데 10은 무국이기 때문에 그건 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군 47명 단군에서 어떻게 9가 나옵니까? 남이야 믿든지 말든지, 이 사라는 것은, 사각형은요, 우리가 원방각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늘은 원으로, 땅은 네모로, 사람은 세모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네모는, 사각형은 4잖아요. 그런데 음이라는 것은 둘을 하나로 계산합니다. 젓가락은 2개가 하나예요. 그래서 4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는 2가 돼요. 2 더하기 7하면 얼마예요? 9가 됩니다. 뭐 남들이 들으면은 저거 순엉터리로 뜯어 맞춘다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실현된 것이고 7, 8, 9가 실현된 것이고, 원방각의 세계가 순서대로 실현된 것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개국호위 대부여하시고 그러면 당시의 국호는 조선이나 삼한이었어요. 그런데 국호를 대부여라고 바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왜 대부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까? 이것은 44세 구물단군의 뜻이, 우리가
비록 수도는 백악산 아사달에서 장당경 아사달로 수도를 옮겼지만 우리의 원뿌리는 부여다. 부여가 어디예요? 백악산 아사달 지역이 부여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백악산 아사달 부여 지역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여라고 하면서 큰 대자를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여의 역사는 원시 부여가 단군의 넷째 아들이 봉해준 부여 땅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여가 이 두 번째의 부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여가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그리고 개삼한 위 참소전 하시니, 자, 이제는 진한마한 번한 이렇게 삼한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삼조선으로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조선이라는 것이 이 관경의 뜻입니다. 자시로 이로부터 삼조선이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수봉 단군하야. 비록 단군을 받들어 가지고 위 일존 임리지제나 하나의 존귀하신 단군께서 임해서 그 삼조선을 다스리는 제도가 되지만 이유 화전집권은 이 외국 다른 나라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하는 권한은 부존일존야라 대단군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번조선의 왕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막조선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도 그런 그 전쟁의 권한을 군사 통수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존에게 있지 않았다. 7월에 명 개축 해성하사 7월 달에 해성이라는 것은 그 요동반도의 제일 그 뿌리 되는 부분에 해성시가 있어요. 지금 요령성 명하여 해성을 개축을 해가지고 위평양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북한의 평양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평양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해성을 평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작이궁하시니라, 이궁을 지으니라. 이제 이궁이라는 것은 임금님께서 휴양을 한다거나 또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도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궁전을 이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여 단군조선의 제3왕조 시대로 44세 구물단군이 등극한 기원전 425년부터 고열가 단군이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입산한 기원전 238년까지 188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대부여의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부여라는 명칭이 중요하죠. 첫째, 이전 수도 백악산 아사달이 부여 땅이라서 그 땅을 계승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 기원전 239년 해모수가 대부여의 북쪽에서 나라를 세울 때 이에 의거하여 국명을 북부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북부여라는 나라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없어요. 근데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북부여는 없고 그냥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부여의 북쪽을 얘기할 때는 거길 북부여라 그랬다,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에요. 삼국유사에도 국호 북부여다, 삼국유사에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부여 자체가 국호인데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이 누구 한 명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에요. 북부여가. 왜? 남쪽에 대부여가 있으니까 나는 북부여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국호가 북부여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통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이렇게 국통이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반드시 그 북부여인데 그냥 부여가 아닙니다. 이게 북부여 자체가 이 국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개삼한위 삼조선 소도경전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어요. 삼조선의 명칭, 이게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의 명칭이 시어 단군 색불루, 23세 단군 색불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편화되질 않았어요. 미비하고 지시비한이 여기에 이르러서 완비가 됐어요. 이제는 확실히 막조선, 번조선, 진조선 이렇게. 그럼 삼한과 삼조선은 차이가 뭐냐? 삼한은 분조관경의 뜻이고 삼조선은 분권관경의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조관경과 분권관경의 의미인데요. 자, 송화강 아사달 시대 1048년과 백악산 아사달 시대 860년 시대는 이 분조 관경을 해서 조정을 삼한으로 조정을 나누어서 다스렸지만 병권은 진한의 대단군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당경 아사달 시대에는 분권, 그 병권까지를 나누었어요. 분권 관경하여 병권까지 나누어 부단군들이 전쟁 수행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병권 분립은 삼한 관경제를 붕괴시키고 고조선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자, 평양. 단재 신채호는 평양은 우리말의 이 펴라 이렇게만 써놓고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펴라가 뭐냐 하면은 평평하게 펼쳐진 곳, 평평하게 펼쳐진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펴라를 한자로 기록한 것으로 이 펴라는 강과 지명에 두루 쓰이어 폐수, 그러니까 폐수라는 것은 이 물이 평평하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펴라를 폐수라고 했고, 낭랑, 그 낭랑에서는 펴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랑은 뭐 땅의 뜻이 있고 그 낙의 뭐 이제 그런 뜻이 있는 모양이고요. 이제 평양은 당연하고, 평라, 요거 평라는 지금 그 하북성 창녀현, 그 평라는 뭐 당연히 펴라하고 발음이 비슷하네요. 백아강, 우리가 마한의 수도, 삼한시대 때 그 마한의 수도가 백아강, 평양이죠, 지금의. 그런데 여기를 백아강도 그 펴라의 뜻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나도 좀 이해는 안 돼요. 등도 모두 펴라로 읽는다고 했다. 이병선은 한국 고대어에서 평양은 대읍, 장성을 뜻한다고 하였다. 고대 평양으로 불리는 곳은요, 해성, 지금 여기 44세 단군에서 해성을 평양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원, 소도경전 본문을 보면은 수도 아닙니까? 장당경 아사달, 거기도 평양이라 그랬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북한의 평양은 그 네이버를 찾아보면요, 고려 공민왕 때부터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고구려가 평양에 도읍을 해가지고 고구려 수도요 평양인데 왜 고구려 때부터 평양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사지리지에서, 제가 그래서 요사지리식을 직접 찾아봤어요. 원위에, 그 이제 위나라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화하면서 성을 원시로 썼어요. 그래서 원이라 그래요. 탁발위죠. 원위의 태무제, 기원전 425년부터 452년까지니까 우리나라 장수왕 때 하고 동일한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 평양성에 이르렀다. 이건 요사지리지, 중국 25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르렀는데 요 나라의 동경 요양, 요 나라의 동경 요양이 지금의 그 요령성 요양시예요. 해성보다 조금 북쪽에 있어요. 요양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요령성 요양시도 평양이 된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427년 장수왕은 저 집안에서 저 북한 평양성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427년에. 그거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저 북한 평양이 아니라 요령성
요양시라는 거예요. 요영성 요양시. 그러니까 지금 강단사학에서 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이게. 근데 중국 25사에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지금의 이 강단사학의 그 왜곡되고 잘못된 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이 평양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사 2년이라. 그럼 이제 425년이 원년이니까 병진 정사 424년이 되겠네요. 예관이 예를 담당하는 관원이 청행 삼신영고제 3월 16일이 되었으니까 삼신상제님께 북을 치면서 천제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청하니까 삼신영고제를 행할 것을 청하니 내 3월 16일야라. 대영절 한맞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제 친행 경배하실세. 그래서 44세 구물단군께서 친히 그 행차를 하셔가지고 임금이 어디를 가는 것을 이 행복할 행자를 써요. 행행한다. 임금님이 어디 가는 것을 저게 임금님이 어디를 갈 행자예요. 경배하실세. 삼신상제님 전에 공경스럽게 절을 하실 때, 자, 초배 삼고하고 절을 처음에 한 번 하고 삼고는 머리를 3번 조아리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절을 하고서 머리를 3번 이렇게 조아리는 거예요. 방아를 찢듯이. 그러면 제배.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 두 번째 절을 이배 이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제라고 써요. 제. 두 번째 뜻은 그래서 중국어 배울 때 양으로 쓰는 경우, 제로 쓰는 경우 많고요. 두 번째를 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제배를 하면은 다시 3번을 머리를 조아리면은 6번이 되겠죠. 이제 3배를 드리면은 머리를 3번 조아리면 9번이 되겠죠. 3배 9고가 그게 예인데, 근데 백성들은 10번을 했다는 거예요. 종중하야. 백성들을 따라가지고 특이 십고하시니 특별히 10번 조아리시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번에는 4번을 했겠죠. 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2 36대례하라. 이것이 36대례하라. 이것은 이제 저는 어디서 한번 들어봤냐면은 청나라 태종이 병자호란을 일으켜가지고 인조를 자기 앞에다 무릎 꿇리고 이 3배 구고례를 행하게 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삼전도에서 이제 굴욕을 당할 때 3배 구고례.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 단군조선의 전통을 가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3배 구고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임신 17년이라 견 감찰관우 주군하야. 그 감찰관을 주군에다가 파견했어요. 이제 주보다 밑에 있는 것이 군이 되겠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군현제도를 써가지고 이 군 밑에 현이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낙랑군 수성현,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규찰 이민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필 규, 살필 짤,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요. 관리들도 살폈겠죠. 이는 관리, 민은 백성이니까 관리와 백성들을 이 살피시고 거효렴하시니라. 자, 효렴을 천거하게 하시니라. 옛날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 수령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리고 동네에서 청렴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천거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관리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이거를 썼어요. 한나라 때 이후로 이 당나라 때 과거제도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전부 그 효렴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무인 23년이라 연이 견사하정하니라. 연나라가 하정사를 파견을 했다. 하정사라는 것은 이 정월을 축하하는 사절단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중국에 하정사를 보냈어요. 음력 1월 1일 정월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것을 하정사라고 합니다. 자, 갑신 29년이라
재봉하시니 이게 이제 기원전 397년인데요. 자, 구물단군께서 돌아가시니 태자 여루가 입하시니라. 자, 45세 단군이 여루인데요. 재위가 55년을 하셨네요. 오래 하셨네요. 의료원년이다. 그게 이제 기원전 396년이 되겠죠. 축성 장령낭산하니라. 그 장령과 낭산에다가 성을 쌓았다. 자, 장령은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한지 어떤지도 모르지만 그냥 연구하는 데까지 저도 해놓는 거예요. 번안 초대왕 시두남이 치우천왕의 후손인데 경자년에 기원전 2301년에 요중 12성을 쌓았다 하면서 이제 요중 12성의 명칭이 나와요. 거기에 그 장령성이 나와요. 했는데 이때 요는 요수로, 요수가 어떨 때는 그 조화로, 어떨 때는 이제 난하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조화는 없습니다. 지금은 천진시를 그 동부에서 가로진 관통하는 강은 조백신하라 그래요. 근데 이 조화라는 말이 조선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조선하. 이 12성 중에 장령성이 있다. 지금 장령사는 요령성 흥성시 서북 서장령자이다. 독사방역이요 권 37 영원 위조에 장령사는 영원이 동북쪽 50렬이 되는 곳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영원이는 흥성시보다도 더 서쪽에 있었겠네요. 그래야지 비슷하게 맞죠. 동북쪽으로 있으니 지금의 장령산보가 있다고 하였다. 자, 낭산. 낭산은 이 백낭산인데, 이제 백낭산은요 밑에서 그 산 꼭대기를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꼭 흰 이리가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낭산이라고 부르는데, 요령성, 대릉하 상류, 객자현성, 객나심 좌익 그 만족 자치현이 있거든요. 객자현성에서 서남쪽 26km 되는 곳에 백낭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지도를 보면은 이 대양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 17년이라 연인이 침변군이여는 이제 45세 단군 때는 연나라하고 아주 그 전쟁을 자주 합니다. 그 변방의 군을 침략하거늘 수장 묘장춘이 거기를 지키는 장수 이 묘장춘이라는 분이 격패지하니라. 그를 쳐가지고 그들을 패퇴시켰다. 자, 묘장춘은 이게 쌍묘자인데요. 묘씨는 백제의 그 8대 성씨가 있어요. 사연협회, 진목, 진국, 목묘 중에 하나이다. 이 환단고기의 또 다른 가치는 이 성씨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 한중일 성씨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보배로운 서적입니다. 병진 32년이다. 연인이 패도 입고하여 함요서하고, 자, 이 이제 패도라는 것은 의리를 저버리고, 자, 패도 있고 의리를 저버리고 쳐들어온다는 뜻이다. 이 배는 배, 등질 배자와 통하여 배반하다의 뜻이 있다. 이럴 때는 주로 이제 패로 많이 발음합니다. 배로 읽기도 하고요, 패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리를 저버리고 들어와서 이 도둑질을 해서 함요서, 요수의 서쪽을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수를 난하로 볼 거냐, 그 조하로 볼 거냐? 뒤에 피문장이언을, 운장을 핍박을 했다. 그러면 운장은 지금의 그 천진시 북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수는 조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서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접근해서 천진 북쪽에 있는 운장을 핍박하거늘 번조선 임금이 명상장 우문원하야, 상장군인 우문원에게 명령을 내려서 어제하고 방어하게 하고 진막이조선이 진조선과
막조선이 역 파병 내구하고 또한 군대를 파견해서 가서 구원을 하고, 올레자는 이럴 때는 간다고 해야 되겠죠. 파병을 가서 구원을 하고 설복, 복병을 설치해 가지고 협공을 했어요. 뭐 진조선, 막조선, 뭐 또 우문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협공을 해서 연제지병 오도하니, 연나라 제나라의 그 연합군을 오도하에서 격파를 했다. 근데 이 오도하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서의 재성이 이 조하 서쪽에 모든 성들이 실복하니라, 모두 회복이 되니라. 자, 운장 이유립은 지금의 백하구의 조금 북쪽이라고 하였다. 지금 백하는 지도에 없어요. 이제 조백시나, 그러니까 조하와 백하가 하나로 물길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물길이 났는데 그걸 조백시나라고 하는데, 이 천진시의 이 북쪽을 관통하고 있으니 운장은 그 천진시의 북쪽과 동쪽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사 33년이라 연인이, 연나라 사람들이 패하야, 아까 협공을 해가지고 격퇴를 시켰잖아요. 패해가지고 둔 연운도하야, 연운도에 진을 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운도라는 것이 섬인데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천진 같은 데는 본래 그 육지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바다였습니다. 전부 바다였어요. 그 천진 밑으로 그 창주시까지도 아마 이제 그쪽에 있던, 아마 천진 정도에 있던 섬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연운도에 주둔을 해서 조선하고 배를 만들고 장 레스팔세 장차 이제 와가지고 그 습격을 하려고 우리 번조선을, 이제 번조선은 우리 그 북부여의 그 서쪽 외곽이죠. 우문원이 추격 대파하고, 우문원이 추격을 해서 크게 격파하고 사살기장하니라, 그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장수를 죽이니라. 신미 47년이라 북막추장 앵리거길이, 이제 북막이라는 것은 북쪽의 황량한 사막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11번 볼까요? 북쪽 사막이란 뜻으로 보통 고비 사막을 가리킨다. 고비 사막을 비롯한 몽골 근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막추장 앵리거길이 내조하야, 조해를 와서 헌마 200피라고 말 200피를 바쳤네요. 이 말이라는 건 당시에 그 전쟁에 요긴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군수품을 제공을 한 거겠죠. 청공 벌련위원을 함께 연나라를 치자고 청하거늘 뇌물을 준 거네요. 보니까 내이 번조선 소장 신불사로, 이에 번조선의 그 소장인 신불사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솔병일만 하사 군대 1만을 거느리사 합공 연상곡하야, 연나라 상곡에서 합동으로 공격을 했어요. 북막추장 앵리거길의 군사와 우리 그 번조선 소장 신불사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서 발은 이제 뺄 발자니까 거기를 함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치성읍하니라, 성읍을 두니라. 자, 상곡, 골짜기 위라는 뜻인데요. 상곡군은 연소왕 29년, 이제 연나라 소왕이라는 분이, 연나라가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312년에 제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제 맹자를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소왕이 기원전 312년에 임금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악의라는 유명한 장군을 등용을 해가지고 또 제나라를 거의 멸망을 시키고,
자, 기원전 283년에 설치되었다. 군치는 그 군이 자리한 장소죠. 행정 수도조고 상곡군의 행정 중심지. 군치는 하북성 장가구시의 회례현. 그 이제 지도를 잘 알아야죠. 이것은 이 북경 서쪽에 있어요. 회례현, 소남, 신보진, 대고성촌 북쪽에 있는 이 저양유지, 저양유지에 있었다. 큰 산에 계곡 위에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군의 이름을 상곡군이라고 했어요. 상곡이라고 이름했다. 상곡군은 연나라가 그 북쪽에 장성을 쌓거든요. 근데 북장성의 기점이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양인데 거기가. 자, 상곡군은 연나라 북장성의 기점이다. 장가구시에 회례현, 선화현, 탕록현, 적성현, 고원현 및 북경시에 그 연경도 연나라 현이었는데 지금 이제 북경의 구가 됐네요. 연경구 등지를 모두 포괄한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저 상곡군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어양군이 있고 이제 북경은 그 밑에 북경이 있습니다. 무인 54년이라. 자, 상곡역후로. 자, 상곡 전쟁이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북막추장 앵리거길이 말 200피를 딱 바치면서 우리 연합해서 연나라를 칩시다. 그래가지고 연나라하고 함께 그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켰잖아요. 상곡을. 연이 그 상곡 역후로 후자를 그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글로 돼 있네요. 연이 연년내침이라가 해마다 와서 침략을 하다가 지시하야 이제 이에 이르러서 견사청화하니라. 사신을 파견해서 그 화평을 청하니라. 화친을 청하니라. 허지하시고 허락을 하시고 부의 조양이서로 다시 조양이서로 위계하야. 그러니까 조양이서는 연나라 니네가 다스리고 조양이동은 우리 번조선이 다스린다. 조양이 이제 경계가 되었어요. 조양이서로 위계하시니라. 김해 55년이라. 자, 끝나는 해네요. 하에 대한이언을. 여름에 크게 이 가뭄이 들거늘. 여유원옥하야. 원망하는 옥이 있을까 염려를 해서 크게 사면령을 내렸어요. 옥에 있는 모든 재수를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중국의 그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중국에도 실제로 이와 유사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 전한시대 때 9대 임금이 선제예요. 선제. 이 사람이 기원전 74년에서부터 49년까지 임금 노릇을 했는데 이때 이제 우정국, 여기 지금 우씨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우정국을 승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정국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변될 공자를 썼는데 그 공이 이름인지 아니면은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냥 우공이라고 쓴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옥의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에 지금 동해라면은 이 당시에 그 동해군은 어디냐면 그 임기시의 그 담성현이에요. 담성현. 그 순자 고향인 그 담성현에 아주 그 효부가 있었어요. 아주 효도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살아. 그래서 과부가 됐는데 시집을 개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개가를 하지 않고 효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야, 나는 늙은 사람인데 네가 나 때문에 이 늙은 나 때문에 시집을 못 가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 며느리 시집 가라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딸이 관가에다 고발을 했어요. 저 며느리가 시집을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핍박을 해서 돌아가시게 했다. 굉장히 효부는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관가에 잡혀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데 그때 그 우공이라는 사람, 우정국의 아버지 우공이라는 사람이 그때 거기에 옥리로 있었어요. 옥리로 있으면서 저건 억울한 거다. 저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저 효부다. 이렇게 그 변호를 했지만 그 효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동해군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여름에 모든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곡식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 3년이 지난 뒤에 새로운 태수가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공이 이것은 아마 그 억울하게 죽은 그 며느리가 원한을 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그 효부의 무덤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니까 지내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공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우정국이 선제 때 승상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중국 책에서 제가 보아가지고 오늘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원옥, 여러분들이 이게 원자 할 때 이 원자와 원망할 원자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원망할 원자는 남을 원망하는 거고, 요 원자는요 원통할 원자예요. 원통할 원자. 이 원통할 원자는 위에 그 간머리가 있고 밑에 토끼 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끼가 그 간머리가 그 토끼를 잡는 그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죄 없는 토끼가 함정에 걸려 들어가서 그 억울함을 표현하는 글자가 원통함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저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우리나라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대사면령을 내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행기후하시니라. 친이 그 행은 임금이 행차하는 걸 행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임금께서 친히 그 행차하셔가지고 기후제를 지내시니라. 9월에 재봉하시니, 자 이게 342년인데요. 9월 달에 그 여루단군께서 돌아가시니 이제 태자 보울이 입하시니라. 자 거기에 조양이라는 거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전국시대 때 이제 연나라가 긴 장성을 쌓는데 그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시대 연나라 장성의 서쪽 기점이다. 지금의 하북성 적성현, 아까 그 상곡군에 있었어요. 적성현이. 독석구, 이북으로 나나 상류 섬전화 일대이다. 독석구는 적성현 북쪽에 있고 외장성의 아주 요해처, 아주 그 목구멍에 해당하는 그런 그 핵심처다. 독석구 남쪽에 독석구성이 있다. 사기 흉노전에 연나라 또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으로부터 양평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양은 뭐 지금 그 상곡군에 있으니까 그 적성현 독석구라는 걸 아는데요. 양평을 중국 학자들이 요령성 요양시 노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양이라면은
요양이라면 지금의 번조선의 수도였던 하북성 창녀를 지나가지고 그 요령성으로 들어서 가지고 쭉 동쪽으로 와가지고 요하를 건너가지고 거기까지가 연나라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엄연히 번조선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요양시 노성이라고 했지만 후한서 원소 유표열전의 주석의 양평현은 고성이 지금 평주 그 노령현의 서남쪽, 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노령현, 노령현의 그 서남쪽 거기를 양평으로 봐야 돼서 거기에서부터 저 조양까지 연나라가 우리나라 그 번조선을 막기 위해서 장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46세 단군 보울이네요. 보울. 근데 46세 단군이 재위가 46년이네요. 아주 공교롭게 그 일치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8세 단군이 8년. 제일 짧게 해요. 8세 단군 8년, 46세 단군은 46년. 자, 경진원년이라 이게 이제 341년이에요. 기원전 12월에 번조선 왕 해인이, 이 당시에 그 번조선은 북부여의 뭐 제후국이라고 뭐 일단은 봐야 되겠죠. 뭐 우리는 제후라는 말을 안 썼는데 하여튼 그 서쪽을 맡고 있던 그런 이제 부단군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죠. 해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번조선이 그 치두남으로부터 치우천왕의 후손인 치두남이 1대 부단군이고 지금 68대 부단군까지 내려왔어요. 그 해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그 해에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해인이 위 연소견 자객, 연나라가 파견한 자객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예, 해를 당하고 오가 쟁립하니라. 마가 우가 저가 이런 오가가 다투어 쓰니라. 무술 19년이라. 정월에 읍차 기후가, 자, 읍차라는 것이 있고 이제 기후가 있어요. 이병입궁하고 군사를 거느리고서 번조선 왕궁에 들어가 버렸어요. 번조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자이 번조선 왕으로 스스로 나를 번조선 왕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견인 청륜한데 사람을 파견해서 그 46세 단군에게 윤허를 청했어요. 윤허를. 내가 아까 북부여라고 뭘 잘못 얘기했네. 지금 단군 조선 시대인데 재허지하시고 그 46세 단군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래 기훈 이가 이제 번조선의 임금이 되라. 그래서 70번째 그 임금이 됩니다. 사견 비연하시니라. 자, 하여금 사자니까 하여금 사자 뒤에는 이제 한문에서 목적어가 생략돼요. 그 기후로 하여금 견고하게 연나라를 방비하게 하셨다. 자, 해인은 번조선의 68대 왕으로 산한이라고도 합니다. 사만관경 본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원전 341년에 즉위하고 그 해 연나라 자객에게 피살되었어요. 341년에는 보울단군 원년이죠. 자, 읍차 기후라 그랬는데요. 동사 강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단님의 문헌 통고에서 이르기를 마한은 이제 이 마한은 다 중마한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나라에 각각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정 대신들이 있는데 그 높은 집정 대신은 신지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고 한다. 진한도 같다. 이거 역시 중진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읍차는 이 번조선의 그 높은 벼슬을 얘기하는 거죠.
번조선에서 그 높은 벼슬을 했던 읍차 벼슬을 했던 그 기후라는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서 이제 69대 단군이 69세 그 번조선의 부단군이 돌아가셨어요. 323년에 자기가 이제 왕궁을 점령하고 나를 번조선의 70대 부단군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기후. 자, 번조선 왕의 기씨 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70세 기후. 기원전 323에서 315년. 요 323도 기억을 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71세 기욱. 315에서 290. 72세는 기석. 290에서 251. 73세 기윤. 251에서 232. 74세 이제 기비. 232에서 221. 이제 기비부터는 조금씩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준. 네. 준왕. 이 준왕이에요. 221년, 기원전 221년부터 194년까지. 이 기준이 이제 준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강단 사학자들은 이 기준이라는 사람이 단군 조선의 정통을 계승한 그런 임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씨는 우리 단군 조선의 서쪽에 위치했던 그런 부단군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부단군의 나라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이다. 이런 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어환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위략이라는 책에 있어요. 위략에 석 기자지우 조선후 견주세 연자존위양, 이거를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옛날에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 야, 전부 뭐 기후, 기욱, 기석, 전부 기씨네. 그럼 기자의 후손이네. 아, 기자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와서 임금 노릇을 했구나. 그 해석은 조금 이따 하고요. 뒤를 읽어볼게요. 란 말이 나온다. 이를 기자의 후손이 조선후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은나라가 망한 해가 기원전 1122년 김여년이에요. 1122년부터 기후가 번조선 왕이 된 기원전 323년까지 800년이 흘러갔어요. 그 800년이 지나갔는데 그때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기씨가 있더라도 이게 기자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그 정인보 선생께서는 그거 석 기자지우 조선후 견주세 연자존위양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 그 기자의 후손이 조선후가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정인보 선생의 해석이 굉장히 정확해요. 옛적에 기자라는 사람 이후로, 옛날엔 전부 이제 중국 사람들은 기자가 그 조선의 왕이 됐다 그랬으니까 기자라는 사람 이후로, 기자지후를 기자라는 사람 이후로 그 조선후, 조선의 임금들은, 조선의 왕후는, 조선의 임금들은 견주세 연자존위양,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견을 제일 늦게 해석해야 돼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뿐, 조선왕인 비나 준의 선조가 기자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문도 잘해야 돼요. 정인보 선생의 해석이 굉장히 정확한 해석이에요. 저는 기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임금을 했다. 기자도 오지 않았을 뿐더러 후손들이 임금을 했다는 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인보 선생의 얘기를 보면서 저는 확신을 했어요. 아, 이 해석이 맞다. 정사 38년이라 도성이 대화진소원을, 그 장단경 아사달 개원이 큰 불이 나서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제 피여우 해성 이궁하시니라, 그 46세 보울단군께서 해성에다가 이궁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잖아요. 해성 이궁에 어가를 그
임금님의 몸을 피하시니라. 425년에 해성을 평양이라고 이름하면서 거기에 이궁을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구절에서 첫 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개해 44년이라 북막추장 니사가, 앞에서는 북막추장 앵리거길, 여기는 북막추장 니사, 헌악한데 음악을 바친데 내 수이 후상하시니라. 이액을 받고 후하게 상을 주시니라. 을축 46년이라. 자, 46세 단군은 46년 재위했다 그랬잖아요. 한계가 솔수유병하야. 한계가 수유의 군사를 거느리고, 참 이 수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수유, 또 뒤에 또 나와요. 수유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범걸자리비건을, 대궐을 범해서, 대궐은 개원이죠. 지금 장당경 아사달, 거기를 범해가지고 자립을 하거늘 상장 고열가가, 상장군 고열가가 그 의롭게 일어나가지고 격파지하고 공격하여 그 한계를 격파하고, 그 마지막 임금 노릇할 때 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네요. 43세 물리단군 때도 마지막 해에 우하충이 반란을 일으켰고, 보울단군도 마지막 46년째에 그 한계가 반란을 일으켰네요. 그래서 제환도하사, 그래서 보울단군께서 도읍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대사하시니라. 크게 사면령을 내리시니라. 자차로 이로부터 국세가 신미하고 나라의 그 국력이 아주 미약하고 국용, 나라의 씀씀이가 넉넉하지 않더니, 이제 부는 충분할 부자, 넉넉할 부자예요. 넉넉하지 않더니 심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심해. 이 찾을 침자인데 곧 재붕하시니, 보울단군께서 돌아가시니 무사라, 후손이 없었다. 고열가가 이 단군 물리지 현손으로 43세 단군 물리의 현손으로서 위중애대하시고 이 대중들의 사랑과 추대를 받으시고 차유공하사, 또한 공이 있어요. 한계의 반란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스주기하시니라, 드디어 즉위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단군조선 시대와 이제 이 뒤에는 북부여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단군조선은 누구든지 비록 아들에게 임금이 넘어갔지만 유능한 사람에게 단군 자리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북부여부터는 자기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천하와 공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천하라는 것은 천하를 자기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것이고, 공천하라는 것은 천하를 모든 백성의 그 공유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단군조선 시대에는 공천하에 그러한 철학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능력이 있고 덕이 있으면은 단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7번 주석. 자, 한계. 9세 단군 아술 때 우착이라는 그 반란군 두목, 22세 색불로 단군 때 신독, 43세 물리 단군 때 우하충, 46세 보울 단군 때 한계의 반란이 조선의 그 4대 반란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47세 단군, 이제 고열가 단군이네요. 재위는 58년을 하셨습니다. 기원전 296년에서부터 기원전 238년까지 재위는 58년이었습니다. 병인원년이라, 기묘 14년이라, 이 단군왕건 묘우 백악산하사, 저 농안 장춘 그 지방에 있는 백악산 아사달에
단군 왕검에 사당을 세웠어요. 단군 왕검에 사당을 세웠습니다. 자, 18번 각주를 보면요. 단군 왕검묘. 16세 단군 위나 때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릴 때 환인, 환웅, 치우 단군 왕검을 함께 배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3세 간물 단군 때 영고탑 서문바 간물산 아래에 삼성사를 세웠어요. 이때는 치우천왕이 빠지겠죠. 환인, 환웅, 단군이죠. 삼성사를 세우고 그 삼성사 치제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허조동체, 개전일여, 지생쌍수, 형혼구연 그 16글자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족 신교의 4대 철학이다. 뭐 신교의 4대 강령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부르고 있는데 그 16글자가 그 서고문에 다 나오죠. 번안의 40세 단군 해수 부단군이 아들 물한을 구월산에 보내. 요 구월산은 그 백악산 아사달이 있던 그 산이 구월산이에요. 또 녹산이라고도 하고요. 구월산에 보내 삼성묘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돕게 했다. 이 구월산 삼성묘는 후에 황해도 구월산의 그 삼성사로 이전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단군만의 그 단독 사당은 이때 처음 세워진 듯합니다. 이후 신라의 솔고가 단군의 어진을 많이 그려가지고요. 집집마다 고려 시대 때는 그 단군의 어진을 집집마다 모두 모시고 있었습니다. 단군의 어진 또는 이 천진을 모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47세 단군 때 단군 사당을 단독적으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문헌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구 벌써 뭐 58년에서 57년으로 건너뛰네요. 임술 57년이라 이건 이제 기원전 239년입니다. 4월 8일에 해모수가 강우 웅심산하사 해모수 단군께서 웅심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또 웅심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4월 8일 여러분들 4월 8일은 4월 초파일이라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알고 있는데요. 본래 4월 8일은 해모수가 이 세상에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낸 날이 4월 8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만든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건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된 것입니다. 웅심산 이제 이 고뭉자인데요. 곰은 원래 진짜 곰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을 얘기해요. 곰은 가미, 가마. 우리말로 그 가미, 가마라는 말이 신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자, 웅심산, 지금의 길림성 설안, 지금 설안시인데요. 이유립은 웅은 이제 감이, 감,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검이 되고 또 이 검은 이 개루도 표시하고요. 심은 우리가 마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도 되고 그래서 이 웅심산이 개마산이고 순 우리말로는 이 검마매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기병하시니 자 해모수 단군이 기병하신 날이 4월 8일이에요. 웅심산에서 기선은 고리국인 야신이라 그 선조는 고리국 사람이다. 자 이유립은 고구려화 구려화 근처에 고리국이 있었다. 그러면 고구려화는 서암록화의 서요화다. 그래서 이제 서요화가 동쪽으로 흘러오고 동요화가 서쪽으로 흘러서 두 개가 만나가지고 요화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고리국은 서요하에 있었는데 지금의 그 서요하에서도 많이 올라간 지금의 그 내몬골 자치구 그 파림좌기 지역이 옛날에 그 서안평 상경 임항부, 요 나라 때 수도인 상경 임항부, 거기를 지금 고리국으로 보는데 그 중국 책을 보면은 탕리국이라고, 그걸 탕리국이라고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야, 이게 탕리국이 뭔가, 그 고리국을 그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고구려건 라고 했다. 해모수의 고향이 이제 고리국이라 고주몽은 기원전 37년에 국호를 북부여에서 이제 고구려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정식 명칭은요, 이게 고구리가 돼야 돼요. 고구리. 그래서 야, 이거 고구리라고 바꾸는 운동을 할까 하다가도 이거 뭐 완전히 굳어졌는데, 그걸 원래는 고구리라고 해야 돼요. 고구리. 이 고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원래 그 고려대학교 할 때 그 화려할 여자는요, 중국 발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려로 읽기도 하고 리로 읽기도 해요. 리로도 많이 읽어요. 또 중국 발음은 당연히 리로 돼 있어요. 리로. 개해 58년이다. 아직 끝나는 해네요. 47세 단군이 제2류 부단하사, 이 고열가 단군께서 참 상장군이셨는데 어질고 사람이 좀 너무 성격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과단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영다불행하고 이 명령을 내리면 많이 행해지지 않고 제장시용하여 여러 장수들이 자기 용기만을 용맹한 것만 믿고서 화란히 빈기하니 그 재앙과 그 혼란이 자주 일어나니 국용은 불부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는 넉넉하지가 않고 민기익세라, 백성의 그 기상과 기백이 점점 더욱더욱 이제 쇠약해지더라. 이건 이제 단군 조선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제천지석에 이제는 뭐 잘 아시겠죠? 3월 16일 대영절에 이 천제를 지내죠. 내여 오가로, 이에 그 오가들과 더불어 오가는 3월 제천지석은 대영절인 3월 16일이고 오가는 초대 환웅 천황 때부터 내려오던 마가우가 구가저가 양가 개가 집정 대신들이죠. 이거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북부여의 후손이라고 하는 두막루국이 있어요. 두막루국전을 보면은 두막루국에 이 마가우가 구가저가 양가를 가지고 대신들의 이름을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두막루국을 연구해 놓고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막루국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저 몽고 계통의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논문을 쓰고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정신병자들이지. 벌써 이런 것이 나오면 말이에요. 이것은 초대 환웅 천황 때부터 우가는 주곡하고 마가는 그 뭐 주명하고 저가는 주병하고 뭐 구가는 저기 주 뭐하고 뭐 주병하고 전부 그 개가 우가는 주선악했다고 개가 양가는, 아니 환웅 천황 때부터 그 나오잖아요. 그거는 중국에서는 그런 쓴 적도 없고,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건 전부 우리 나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의논하여 이르를, 이제 오가의 집정 대신들하고 석의 옛날에 아열성이, 우리의 열성조께서 역대 단군들이죠. 열성조께서 조국수통하사, 이 극은 법극자예요. 이 통치 법도를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지을 조자거든요. 처음으로 만드시고 수통, 이 국통을 역대 임금이 쫙 내려가는 그러한 그 법통을 들이우셔가지고 종덕
굉원하사 덕을 심은 것이 이 굉장하다 할 때 굉장이에요. 아주 크고도 멀리까지 뻗쳐가지고 영세 위법이러니 영원한 세상에 걸쳐 법이 되었더니 금의 왕도 세미하야. 지금 이 왕도가 쇠약해지고 미약해져서 제한쟁강이로 돼 여러 그 한들이 여러 이제 수령들이죠. 그 강함을 다투되 유짐양덕이 오직 나의 짐, 임금의 1인칭 대명사가 짐이잖아요. 양덕이, 양은 이게 서늘할 양자인데 얇을 양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덕이 박하다는 거예요. 나의 덕이 박한 덕이 유불능리하며 또는 납을 능리하며 나약하고 유약해가지고 능히 그걸 다스리지 못하며 무책초무 그들을 불러서 어루만질 계책이 없어요. 불을 초 어루만질 무 그들을 불러서 어루만질 계책이 없어서 백성 이산하니 백성들이 떠나고 흩어지니 유의 오가는 오직 너희 오가는 택현이 천하라. 어진 사람을 선택해서 내 후계자를 추천을 하라 하시고 대개 옥문하사 크게 옥문을 열어가지고 방면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사수는 사형수죠. 사형수 이하 제부로 모든 포로들을 방면해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이길에 그리고는 이제 이 길은 3월 17일이네요. 3월 16일 날 대영절 천제를 지내고 3월 17일 날 수 기위 입산하사 드디어 자기의 단군의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 등선하시니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시니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신선을 금방 신선이 되셨네요. 아주 평소에도 수행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많으실 텐데 58년 동안 임금 자리에 계셨으니까 어시에 이에 오가가 공치국사 6년 이러라 함께 국사를 6년 동안 다스렸다. 기원전 238년부터 기원전 232년까지 6년 동안 이 공치 6년이 있습니다. 선시에 자 이보다 앞서서 이제 이것은 어떤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할 때 선시에 이런 말을 써요. 자 과거에 종실인 대해모수가 그럼 종실이라면은 역대 단군의 혈족이라는 거죠. 종실. 이유립 선생은 앞에서 그의 선조가 해모수는 고리국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종실이라고 하는 것은 연문인 듯하다라고 하였지만 국도에서 거리가 멀어도 단군의 혈족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모수가 자신을 천왕랑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천왕랑이라는 호칭에서 종실이었음이 더욱 드러난다고 봅니다. 저 뒤에 번안세가에서도 종실 해모수라고 나와요. 종실인 대해모수가 미려 수유로 약하여 자 비밀리에 그 수유에 수령하고 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수유가 누구냐면 이건 기비예요. 기비. 이제 기비 이전 기윤이겠죠. 기윤. 그때는 지금 기윤 시대예요. 239년 시대는. 그럼 이제 수유의 그 임금인 기윤과 약속을 해서 습거 고도 백악산하시고 옛 수도인 백악산 아사달 농안 장춘 지방을 습격을 해서 점령을 하시고 칭이 천왕랑 하시니 자신을 천왕랑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사경진해가. 그 사경은 온 단군 조선의 그 이제 영토를 얘기하는데 뭐 그 오가가 공치하는 데는 뭐 빼야 되겠죠. 계위청명이라라. 모두 해모수의 명령을 따르더라. 어시에 이에. 그 이제 청자는 저게 들을 청자인데요. 우리나라 말이나 중국말이 똑같아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따르는 것도 듣는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말을 따르는 거죠. 여기서는 명령을 따르더라. 어시에 이에 봉제장하실세 모든 장수들을 봉해줄 때 승수유 기비하사 수유의 제후인 기비를 승급을 시켜가지고 위 번조선 하시고 번조선 왕으로 삼았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자, 24번을 읽어볼까요? 46세 단군조와 번한세가 하에서는 기원전 323년, 즉 번조선의 69대 왕이 323년에 죽어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없어요. 번조선의 임금이. 그러니까 323년에 읍차였던 기후가 왕궁을 점령을 하고 나를 번조선 왕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윤허를 구했는데 번조선 왕으로 삼아줬다 그랬잖아요. 번조선 왕으로 삼았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이 다 번조선 왕인데 여기서는 232년에 수유후 기비를 올려서 번조선 왕으로 또 삼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내용이 상충을 해요. 그래서 뭐 전자가 옳은 듯하며 기비는 오과가 공화정을 패하고 이 북부여에 귀의하게 하는데 232년에 공을 세운 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수 상하운장 하시고, 그래서 기비 너는 가서 특히 그 상운장 하운장 그 천진의 북쪽 거기를 가서 잘 지키게 하시니, 자 25번 상하운장 국경의 요새인 상운장과 하운장으로 장세, 그러니까 장벽과 요새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건 이제 외적을 막기 위한 국경지대예요. 해모수가 번조선왕 기비로 하여금 상하운장을 지키게 하였고, 기원전 195년 위만이 귀순하자, 요건 이제 북부여기에서 나옵니다. 준왕은 그를 박사로 삼고 상하운장을 떼어주어 지키게 하였다. 위치는 천진시의 그 북쪽과 동쪽이라 사료가 됩니다. 개 북부여지 흑이 대개 북부여에 흥한 것이 시차요. 이제 여기부터예요. 기원전 그 232년부터 북부여가 239년에 건국이 되었지만 그 한 7년 동안에는 뭐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다가 단군조선을 병합하면서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구려는 내 해모수지 생향냐라. 자, 고구려라고 해도 좋고 고리라고 해도 좋고, 고구려나 고리 같은 말이에요. 해모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역칭 고구려야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북부여라고도 했을 뿐더러 역시 고구려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국호를. 26번을 보면은 역칭 고구려, 해모수의 고향이 고리, 고구려라서 북부여를 고구려로도 불렀다는 것이다. 이유립은 이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을 하여 원시고구려 북부여죠. 북부여. 그 다음에 이제 본고구려, 기원전 239년부터 기원전 58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고구려, 기원전 58년부터 668년까지, 중고구려, 기원전 668년부터 926년까지, 그 다음에 후고구려, 918년부터 1392년까지. 그래서 기원전 239년에서 1392년까지 이 고구려가 1631년간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유립은 이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PPT네요. 자, 단군기원. 자, 단군기원 무진원년. 단군기원 원년 무진원년. 기원전 2333년으로부터, 이 자라는 것은 부터 자자예요. 지, 어디에 이르기까지. 금상천조, 지금의 임금이, 천조는 밟을천 임금조, 임금의 자리를 밟은 후 12년. 이제 공민왕이 1351년에 임금이 되거든요. 12년이 지나면은 1363년
계묘년에 이르기까지, 그땐 토를 희라고 붙여요. 희. 뭐뭐에 이르기까지. 계묘희. 범 3616년야라. 자, 이건 잘못됐어요. 16년야. 십자 앞에 구자가 들어가야 한다. 기원전 2333년부터 공민왕 12년 1363년까지 이걸 두 개를 더하면요 3696년이 돼요. 그래서 3616년이 아니라 96년이 된다. 시세 10월 3일에 이해 10월 3일에 홍행촌수는 이제 이암이 거기가 그 홍행촌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 홍행촌의 늙은이다. 그래서 홍행촌의 늙은이는 서우 강도지 해운당 하노라. 강화도의 해운당에서 내가 이 단군세기를 완성하고 이 글을 쓰노라. 10월 3일 이암은 1363년 2월에 강화도에 은거하기 시작하여 10월에 단군세기를 완성하고요. 다음에 1364년 5월에 졸하시게 됩니다. 이암 선생은 1297년생이에요. 1297년 정유생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로 68세. 뭐 저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만으로 하는 걸 안 씁니다. 그거는 이제 뭐 행정에는 편리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전통적으로 우리 세는 나이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철저하게 그걸 그래서 6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해운당. 해운은 이제 그 강화도에 있어가지고 바다 안개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다 안개가 올라오는 집이다. 목은 이색이 쓴 묘지명에 선원사 안에. 이제 이 지금의 강화도에 가면 선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선원사가 아니래요. 응? 아, 선원사 앞에를 가다 보니까 해운당이 있어요. 어이구, 여기서 단군세기를 썼나? 조그만하게 이제 그 이렇게 관광용으로 그 만들어가지고 해운당이라는 명패만 걸었을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본래 선원사가 다른 데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충렬사에서 마주 보이는 그쪽 그 산 속에 선원사가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원사 안에 해운당이라는 집을 지었어요. 안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 해운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암이 해운당이라는 그 현판을 걸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단군세기 모든 강독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북부 여기를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시간 반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 말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잠시만요. 그 평양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평양. 평양. 예. 그 고구려 영야왕 때 보면은 북평양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 북평양성이 지금의 길림성에 가면 봉황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문헌적으로는요. 네. 문헌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아는 평양은 이 요사 지리지에 있는 네. 요양이 예. 북평양이라고 한다면 요양이 되겠죠. 아. 남평양은 이평양이 될 거고요. 예. 이제 그 뒤에는 평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 뒤에는 예. 그것도 지금 논쟁이 많이 있어요. 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이 먼저예요.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마지막 70세 이제 그 기후부터 네. 6대가 나왔잖아요. 네. 마지막 기준 때 이제 망하게 되는데 네.
그 21세 소태당군, 그다음에 22대 색부르당군, 그리고 이제 그 서우여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서우여가 이제 번안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이제 그러는데 번안 세가에 보면 이제 서우여가 이제 후기 번안 시작으로 30대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기고사에 보면 또 기자조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자는 기특할 기자, 예. 그 기할 기자인데 어떤 황손 내지는 그 태양의 아들로 이렇게 예. 해석이 되던데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서 이 기후 기준 여기를 그 은나라 말의 그 기자 성인 기자라고 하는 그 후손인 것처럼 지금 뭐 얘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정의보 선생이 아까 그 해석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기자조선 그 후손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 6대 이분들이 네. 예, 그 서우여 그쪽 후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요? 거기에는 이제 사실 정확히 얘기는 못하지만요. 그 우리나라 발음상 우리나라는 이제 광명을 숭상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광명을 숭상하는 민족이었는데 그 기할 기자 기와 또 이 키기자 이렇게 키기자 대중 밑에 그 기자 쓴 그런 기 또 우리가 해모소 할 때 해 그리고 뭐 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높이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기자 기자나 기할 기자 기자나 전부 그 광명을 나타내고 해계 기고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그 발음상 통하기 때문에 그런 그 연관 그런 그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30세 그 부단군 번안의 부단군 그 서우여 그걸 기수라고 했는데 그 그 기자와 이 기자가 통하니까 혈통적으로 그 후손이라고 해볼 수가 있느냐? 그건 조금 그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일 깨우고요. 예, 기자의 후손은 저는 당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쪽으로 기자의 무덤은 그 산동성 하택시에 있고, 조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가 만년을 보냈던 곳은 하남성 서화현에 있고, 기자 독서대가 있거든요. 이쪽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마천이 붓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봉 기자우 조선이 불신냐라 그런 그 엉터리 얘기 한마디 때문에 중국 애들 대만 애들은 저 한국 땅은 한반도 땅은 저 기자가 가서 개척한 땅이라고 그렇게 쇠뇌를 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기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이제 중국 발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 그런 좀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기자는 또 자서여라고 하잖아요. 서여, 예. 자서여. 예. 그 다음에 또 서우여인데 또 단기고사에는 서여라고 나오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참 서로 혼동하면서 그 안 좋게 이용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이크요. 제가 방언 이 세계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소태 단군 다음에가 색불로 단군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고등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손자인 이제 색불로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단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데 뒤져보면 색불로 단군은 이제 정변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그리고 색불로 단군은 이 소태 단군을 이게 지켜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태 단군하고 색불로 단군은 이
셋플러 당군은 그러면 왜 자기 스스로 왜 또 당군이 되었을까?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단군이 된 거겠죠. 예. 색불로 소태 단군은 서우여라는 사람에게 다음 단군 자리를 넘겨주기를 원했어요. 네. 그런데 고등이라는 분이 그 귀방을 물리치고 또 중국 은나라를 물리치고 해서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그 우현왕으로 임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소태단군은 원하지 않지만 워낙 힘이 강하니까 이제 우현왕에 임명을 해 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그 호를 두망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인 이제 고등의 손자인 색불루가 그 자기 할아버지의 대권을 다 계승을 했어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사실은 살아 있으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22대 단군이 돼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좌현왕, 우현왕이 있는데 백제 같은 데서도 임금이 죽으면 태자가 좌현왕을 했거든요. 근데 색불루 단군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좌현왕이 없고 우현왕이 임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기 할아버지가 당연히 대권을 계승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할아버지의 권한을 이었으니까 내가 단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예. 예, 질문은 아니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리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저 고려라고 주로 쓰다 보니까 네네. 그냥 고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도 한자 사전에는 그게 지명으로 쓸 때는 당연히 나라 이름이나 명사로 쓸 때는 리라고 한다고 우리나라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도 확인을 했는데 그 아침 조자가 고를 이름으로 할 때는 주라고 소리가 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소리값이거든요. 조가요? 조? 예. 무슨 조자요? 아침 조자 우리가 조선이라고 할 때 그 조선이라고 예. 조자. 나도 찾아봤습니다. 예, 예. 고을 이름 주예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문화되는 어떤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 진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아까 그 나왔던 것 중에 웅심산이 있었는데 예. 그게 저 신을 뜻하는 그 곰이 아닌 신을 뜻하는 거라고요. 감이라고 감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고맙다란 말에 뿌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맙다는 그 마음 자세가 예. 그러니까 어떤 신을 대하 듯한 어떤 예. 그런 게 이제 고맙다는 뜻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자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마라는 것이 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고마나 가마가. 그래서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고맙습니다의 뜻입니다. 고마에서 온 거예요. 고마가 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리해서 써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어떤 뜻? 이제 감사합니다는 뭐 중국말을 차용해서 쓰는 거고요. 고맙습니다는 순 우리말로서 그 어원을 따지면은 고마가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굉장히 그 인사이면서도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가 순수한 우리나라 표현 같네요. 감사합니다는 이제 중국식 표현이고요. 예, 앞에도 예. 제가 한번 소개도 해주시고. 저 석청식입니다. 예. 예, 전문에.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번외인데 그 박사님께서 이제 교환 교수로 이제 그 실명에 계시다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87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저기 아까 얘기하신 파림작이 그 옆쪽으로 통리아우라고 예. 통리아우라고 있습니다. 통료 예.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통료우에 저기 뭐야 어디에 루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름에 이제 양 키우는 이제 만주족 말로는 이제 양깔이라고 하거든. 카우보이 이제 비슷한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어디서 왔냐고 해서 항고런이라니까 그러면은 단군 부대를 아냐고 하더라고요. 단군 부대. 그대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단군 부대요? 예. 예. 단군 부대에 엽진 장군이 여기서 주둔을 했었다.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제가 그래서 그때 메모지를 보니까 메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여기 올라오고 생각하고 이제 교수님 만나 뵈면은 이제 좀 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죠. 그거 하나 하고. 그것은 우선 전혀 몰라요, 제가. 혹시 그 문헌에 엽진 장군이라고 나오는지 그 수준의 그 단군 부대를 알고 그 엽진 장군을 알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카우보이에 양 키우는 애들이 양깔이라고 하거든. 만족을 해요. 예. 그거 하나 하고 그 교환 교수로 계실 때 삼국사기 원본이 우리는 지금 다 가피를 했잖아요. 그런데 원본이 지금 절강성 성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제가 제 선배 되시는 분이 너 금년안으로 너 중국에 가서 그거 하고 신흥무관학교 앨범을 좀 구해봐라.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앨범을 제가 저쪽 치치할 쪽에 지금 있다는 얘기를 정보를 들었어요. 작년부터요. 근데 작년에 제가 중국 2번 갔는데 그걸 못 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했는데 그러면 엽진 장군에 대해서는 그건 못 글쎄, 저도 제가 과문하기 때문에 네네. 들어보질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저 혹시 삼국사기 원본이 처음에 김부식이가 저기 했을 때 중국에 가갖고 그게 절강성 성 도서관에 있답니다. 그 예. 정확한 정보거든요. 예. 그런 얘기도 못 들으셨는지 혹시 그것도 못 들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뭐 의견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끝내면서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사장님 모시고 한단고기 원전 강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서부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부여기를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겠고, 저희 대한사랑 사무실 여기 서울 사무실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저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한사랑 그 정회원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이제 자율적으로 한 10,000원 정도서부터 이렇게 회비를 이제 내가 내고 싶다. 이 대한사랑이 뭐 저희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뿌리 역사를 이제 밝히고 그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목적에 동의하시고 좀 보탬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한사랑 회원 가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면서요. 우리 대한사랑에서는 이번 7월 1일, 2일 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사장이지만 논문을 쭉 써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쓴 논문은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10개의 부여와 부여 1000년의 역사라는 논문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마침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게 그 북부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여사라는 것은 뭐 제일 중요한 건 북부여죠. 이 단군조선과 고구려를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의 역할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강단사 학계에서는
그런 부여에 대해서 뭐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고 그냥 부여라는 이름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교과서를 보면은 갑자기 말이야 북부여를 얘기하다가 내용은 서부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부여사에 대해서 이제 쓴 논문도 바탕으로 하면서 전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서 미싱 링크에 해당하는, 잃어버린 고리에 해당하는 부여사 강독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